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내 얼굴이 지쳐 보이기 시작했을까?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일터를 위해, 심지어는 남의 눈치 속에서조차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지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남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버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로하고 쉬게 해주고 감싸주었던 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쩌면 이제는 나를 아껴야 할 시간이 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자기 돌봄이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지금 이 시기에는 돌봄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내가 나를 외면하면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이 짧은 한마디가 내 안의 상처를 천천히 덮어줍니다. 자존감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시작은 작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태도, 작은 일에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가령 이런 식으로요. 오늘 아침 늦잠을 자도 그래, 피곤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저녁 반찬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내일은 조금 더 챙기면 돼.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여 마음의 온도를 1도씩 높여줍니다. 자존감은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로 익혀지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늘 다정하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요? 오늘부터라도 바꿔봅시다.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남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지요. 눈치 보는 습관은 아주 오래된 마음의 근육이니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것은 남에게 잘 보여야 한다.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처럼 해야 한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누구인가가 희미해진다는 사실을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내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는 남이 뭐라 하든 내가 편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용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임에 가기 싫은 날이 있죠. 예전엔 억지로 갔지만 이제는 오늘은 나를 위해 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여전히 미안하다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지금은 제 여유가 좀 없어요. 다음 기회에 꼭 도와드릴게요. 이건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는 건 결국 내 마음이 아직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건 그 평가가 내 존재의 가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평가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그들의 감정일 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멈추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비교는 자존감을 갉아먹는 가장 잔인한 도둑이에요.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고 남의 인생을 과장되게 보여주죠.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 속에 남의 행복만 보이는 시대에는 더욱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의 행복은 진짜 내 행복보다 나은가?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은 성적표가 아니라 풍경이 됩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편안한가가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는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호흡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경주가 아니라 산책입니다. 자존감은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첫째, 칭찬 노트를 써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의 나를 3가지 이유로 칭찬합니다. 오늘은 늦지 않았어. 식사 잘 챙겨 먹었어. 감정 상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 이런 문장을 매일 적으면 내 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기억을 새깁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 붙이기. 우리는 자주 그냥 답답해, 그냥 싫어라고만 말하지만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섭섭함, 외로움, 질투, 두려움. 이 단어들을 정확히 말할 때 감정은 나를 휘두르지 못하고 조용히 앉아 대화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몸의 감각을 회복하기. 하루에 딱 10분 아무 음악 없이 걸어보세요. 눈에 들어오는 나무, 바람, 냄새를 느껴보세요. 생각 대신 감각으로 존재하면 자존감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자랍니다. 넷째, 정보 다이어트. 하루에 1시간이라도 뉴스, SNS, 쇼츠에서 멀어져 보세요. 남의 소식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지고 진짜 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섯째, 감사 산책. 길을 걸으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오늘의 햇살 고마워요.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다리에 고마워요. 내 곁에 사람들에게 고마워요. 감사는 자존감을 키우는 비밀스러운 기술입니다. 여섯째, 작은 목표 세우기. 하루 한 가지, 아주 사소한 목표면 됩니다. 서랍 정리하기,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 읽다 만책 한 페이지 넘기기. 그 목표를 완수할 때마다 뇌는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들이 쌓이면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과거의 나에게 보내는 사과문도 좋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 지금은 그 상처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이런 글을 쓰다 보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현재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존감은 완벽함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깃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실수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재료입니다. 삶이란 잘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잘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건 전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편안해야 주변도 함께 편안해지니까요.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의 나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들숨에 괜찮아, 날숨에 고마워. 그 두 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다정해질 것입니다.